야간요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사실 하체 단련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자다가 깨서 소변을 보는 것을 야간요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노화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절대 깨지 않죠. 자는 동안에는 뇌 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소변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호르몬 분비물들이 나이가 들면 다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다가 소변이 좀 차면 그게 이제 요의가 느껴지는 거죠. 또 방광이 약해졌기 때문이기도 해요. 몇 시간씩 견딜 수 있던 방광이 조금만 이제 소변이 차면 그게 신호가 뇌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는 방광 염증 때문이죠. 염증이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 특히 여자분들 만성 방광염 있으신 분들은 자다가 자꾸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남자분들은 전립선 비대 때문에 많이 오죠. 전립선이 비대되면 방광을 압박하고 주변 신경들이 다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요도 관략근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소변 보고 싶고 잠을 깨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때문이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교감신경이 흥분해 있기 때문에 얕은 잠을, 꿈을 많이 꾸고 얕은 잠을 자기 때문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소변을 보게 되는 야간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이유는 요도 관략근이 약해져 있거나 예민해져 있기 때문이죠. 이 방광에 소변이 차면 압력이 증가하는데 그 압력을 요도 관략근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신호가 통증으로 느껴지죠. 이 방광 부분이 뻐근하다, 아프다 이렇게 호소들 하십니다. 첫 번째는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죠. 자율신경하고 연관이 있는데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모든 신경이 다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요의가 생기고 소변 보고 나면 또 조금만 차면 또 요의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이 이제 증가했을 때, 만성 방광염이 있을 때, 혹은 요로 결석이 있어가지고 손상이 됐을 때, 금방 이제 소변이 마려워지게 되고요.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 때문에 방광을 압박하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으니까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빈뇨가 많죠. 왜냐하면 당뇨병 자체가 증상 중에 첫 번째가 빈뇨입니다. 당을 배출을 하다 보니까 소변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 소변을 배출하면서 당이 방광이나 요도 점막에 축적이 되니까 또 염증이 더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이 과민해지니까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긴장하면은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네, 야간요는 어쨌든 뇌신경이 약해져서 뇌력이 약해져서 오는 것과 그다음 방광의 힘이 약해져서 오는 것이 있거든요. 뇌신경이 약해져서 오는 경우에는 운동 많이 하시고 그다음 인삼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인삼이 뇌신경의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방광의 힘도 길러줍니다. 또 약간의 이 충뇨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변을 좀 덜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인삼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탄닌이 풍부한 음식도 소변의 빈도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베리류가 도움이 되죠. 크랜베리 방광염에 많이 먹잖아요. 블루베리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석류도 좋습니다. 감도 좋겠죠. 또 호박씨도 좋은데요. 호박씨가 이 방광 내압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과류 드실 때 호박씨 꼭 첨가해서 드시면 좋겠고, 방광염이 작거나 전립선 비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어성초차가 좋습니다. 어성초가 방광의 염증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운 떨어지면 소변 줄기가 약해졌어요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보약을 지어 드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요 이제 성분은 인삼이죠. 인삼이 방광에 힘을 길러가지고 소변의 힘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자환이라고 있는데요. 구기자, 복분자, 토사자, 사상자, 오미자 5개 씨앗을 배합해가지고 만든 환을 오자환이라고 하는데요. 방광의 힘 길러주는 데는 가장 좋은 건강식품 되겠습니다. 네, 야간요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사실 하체 단련하는 거예요. 방광 주변의 근육들이 강화가 돼야 요도 관략근의 힘도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방광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단련하고 또 이완시켜줘서 신경을 이완시켜줘야 방광의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이 사실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를 해서 방광 주변의 근육,
코어 근육 강화시켜 주시고 스쿼트를 통해서 스트레칭 시켜주면 신경들도 이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스쿼트 100개씩 하시면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폼롤러 스트레칭 많이 권합니다. 폼롤러로 이 엉덩이 근육들, 허리 근육들, 그 다음에 이 햄스트링 근육 스트레칭 해주시면 방광관략근도 이완되는 효과, 방광관략근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변을 줄이기 위해서 물 섭취를 줄이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죠. 물 안 마시면 소변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물을 안 마시면 혈액이 탁해지잖아요. 우리 몸은 신장에서 물을 계속 걸러서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분 공급 안 해주면 계속 걸러서 쓰다 보면 노폐물이 더 많이 쌓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 공급은 충분히 해주시되 한 번에 많이 먹고 자주 마시지 않는 방법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마실 때마다 요의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마시면 자주 마실수록 더 자주 소변을 보게 된다는 점 이해하시고 한 번에 많이 마시고 자주 마시지 않는 방법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뭐 소변 이뇨를 시키는 가장 주요한 성분이죠. 그 어떤 약보다 아마 더 강할 겁니다. 그래서 소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야간뇨가 있는 사람, 빈뇨가 있는 사람 절대 커피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염증이 오면 첫째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급성염증이라는 것은 그 부위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한꺼번에 혈액이 확 몰려가거든요. 그래서 빨갛게 변하고 아프고 막 붓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만성염증은 혈액의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색이 반해집니다. 뭐 거무튀튀해지고 회색이 되고 이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혈액이 오지 않으니까 냉증이 많죠. 시리고 아픈 통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장애가 생깁니다. 염증이 있는 부위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능장애가 생긴다. 뭐 잘 걷지 못한다든지 팔을 못 올린다는 오십견 같은 거 올 수 있고 뇌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생각이 잘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죠. 위장에 염증이 생기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급성염증은 통증이 심각하게 오지만 만성염증은 그렇게 막 과격한 격렬한 통증은 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능 손실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염증이 증가할수록 점점 통증도 더 증가해요. 이제 만성염증이 오래되면 격렬한 통증이 올 수 있죠. 그 다음 만성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 군데만 아프지 않고 여러 군데 고장이 다발성으로 나타납니다. 무릎 관절염, 만성관절염 있는 사람이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깨 안 아픈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들 다 또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어느 한 군데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전신적으로 고장이 난다. 여러 군데가 아프다 하면 만성염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먹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옷이나 뭐 집 관련해서는 TV 보면은 조금밖에 안 나오지만 요즘 TV 보면은 뭐 3분의 2가 먹는 건 것 같아요.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것이나 먹으면 안 되죠. 진짜 천연에서 나온 것들, 몸에 좋은 것들 골라서 진짜 식사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쁜 음식들은 끊으시고 몸에 좋은 진짜 식사하시기를 권합니다. 연태학교 구독자분들 앞에서 이 강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